안녕하세요.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세심한 남자 차반장입니다. 렌트카 싸게 또 잘 사는 방법 5가지도 아닌 10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래도 필요하니까. 첫 번째, 절대 신용조회부터 하지 마라. 이게 좋은 렌트 견적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고객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뭐 렌트사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신용조회를 막 여러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객한테 왜 그 렌트사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신용조회를 해봤냐고 물어보면은 신용조회를 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면서 이 신용조회를 해보자고. 뭐 요즘에는 신용조회 아무리 많이 해도 신용등급에는 이상 없으니까 신용조회 해서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자고 해서 신용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차반장처럼 뭐 롯데, 현대, KB, 우리, 뭐 아주 등 뭐 여러 가지 렌트사들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들을 보통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신차 장기 렌트카 비교 견적은 신용조회를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신용조회를 하자고 하는 에이전시들이 있는 이유는 그 고객의 신용조회를 먼저 하면 고객에 대한 신용조회를 먼저 한 에이전시에게 그 고객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뭐 신용등급에 이상이 없다고 뭐 이러면서 정확한 견적을 뽑아보자고 하는 이런 말로 신용조회를 먼저 요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차반장이라는 고객이 A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어떤 렌트사에 조회를 하면 그 렌트사에서는 이 고객에 대한 우선권을 그 조회한 에이전시에 먼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용조회를 하고 B라는 또 에이전시, 그러니까 저희 같은 비교 견적 업체를 통해서 또 그 렌트사로 신용조회를 하려고 하면 그 먼저 조회한 A라는 에이전시로 연락이 가는 거죠. 너희들을 통해서 조회했던 고객이 이 B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또 조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갖고 뭐 꼭 먼저 조회한 A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신차 장기 렌트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뭐 조회를 했다는 연락이 가면 그 고객한테도 전화를 하겠죠. 뭐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뭐 조회를 하시려고 했냐, 이제 그 업체보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희 쪽에서 해라, 뭐 이런 연락이 오면 또 거절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죠. 싸게 해주려면 처음부터 싸게 해주든가. 이거 뭐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외에도 간혹 가격 협상이 가능한 렌트사가 있거든요. 근데 신용조회를 먼저 다른 비교 견적 업체를 통해서 해버리면 그 가격 밑으로는 협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용조회를 하는 게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 번 조회를 하면 이제 렌트사들이 알아요. 이 사람이 조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 조회를 하면 알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용에는 이상이 없지만 렌트사에서 그 사람을 좀 까다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신용 등급하고 수입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조금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도 그렇게 조회를 많이 하게 되면 조금 더 까다롭게 보다가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견적을 먼저 받고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신용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3군데에는 비교해보자. 어떤 물건이든 발품 많이 파는 사람이 싸게 구입하는 법이거든요. 물론 차반장에서 견적 받으시는 분들은 뭐 이게 허위 견적도 없고 이제 국내 최고의 렌트사들을 엄선해서 실시간으로 비교 견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시지만 장난이고요. 차반장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2군데 더 비교해보세요. 그래야 또 차반장이 얼마나 저렴하게 드리고 잘하는 집인지 또 아실 수가 있으니까 꼭 3군데 정도는 비교를 해보시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또 이렇게 몇 번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여기가 좀 믿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에서 신차 장기 렌트카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위 견적을 조심해라. 제가 이제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허위 매물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은 건데 이 신차 장기 렌트카도 이 중고차 허위 매물처럼 허위 견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허위 견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객들이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몇 군데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업체보다 싸게. 그래서 고객이 비교를 해보고 이 업체 싸네. 그래서 컨택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뭐 신용조회하고 뭐 이러고 나서 저희가 견적을 잘못 드렸다고 실수로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실수로 잘못 드렸으니까 이번 견적은 고객님 뭐 제가 마진 없이 진행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하나 봐요. 그게 영업 방식인 사람이 마진을 안 남기고 줄 리도 만무하고 혹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차같이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믿고 거래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작은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큰 업체에서도 이렇게 허위 견적으로 고객을 응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교육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부천하고 인천이 허위 매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제 간혹 거기서 차를 구입해 오셔갖고 저한테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보면 진짜 이거
차 같지도 않은 차를 구입해 오시더라고요. 신차 장기 렌트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허위 업체와 거래를 해서 정말 좋은 차를 문제없이 구입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허위 견적 업체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네 번째, 모든 비용은 렌트료에 포함이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허위 견적 업체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잘 하다가 간혹 렌트료나 수수료나 탁송료는 따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수료와 탁송료는 100% 렌트료에 포함입니다. 이 썬팅과 블랙박스는 선택으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다 견적에 포함시켜요. 차 사는데 썬팅 안 하고 블랙박스 요즘에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런 걸 따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말 비교 견적을 해주는 업체를 찾아라. 국내에 신차 장기 렌트카를 진행하는 업체가 한 20군데가 넘어요. 여기를 다 비교 견적을 하려면 한 군데에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20개면 100분이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견적을 그 1시간 넘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비교 견적을 해서 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모든 렌트사를 비교해서 비교 견적을 내주는 업체, 에이전시는 없다입니다. 이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견적을 내드리려면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빨라야 하루에 6개에서 7개 견적을 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또 고객이 차를 산다고 하면 발주 넣어야 되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4-5개, 어쩔 때는 2-3개밖에 견적을 못 내는데, 이렇게 해서는 타산 안 나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를 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비교 견적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보통은 저희가 비교 견적 업체에서 대략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로 어떤 차량은 몇 개월에 몇 킬로가 이 렌트사가 저렴하다, 2-3개 이렇게 적어놓고 그 2-3개만 고객이 문의 주시면 그 차종에 2-3개만 비교해서 드리는 견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비교 견적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비교 견적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정확한 비교 견적은 아닌 거죠. 실수도 많고. 차반장에서 거래하는 렌트사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비교 안 해봐도 너무 비싼 렌트사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선구매라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좀 보고 있고요. 가격이 좀 저렴해도 이게 대기업 맞아? 싶을 정도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데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런 데도 빼고 9개 정도를 보통 비교해서 견적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교 견적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 비교해 드리는데 30분은 걸려요. 저는 진짜 실시간 비교 견적이기 때문에 월 렌트료뿐만 아니라 총 납입금까지 다 정리해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렌트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할 때는 꼭 이렇게처럼 진짜로 비교해보는 업체를 찾아야 돼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 특가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말자. 견적을 주면서 이번에 이거는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되니까 지금 얼른 계약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에이전시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산 신차 장기 렌트카는 다 특가예요. 다 렌트 업체에서 현대, 기아, 쌍용, 삼성에서 할인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 특가 차량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선구매,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해서 제조사에다가 주문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렌트사 자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랜저 이번 달에 100대 살 테니까 할인 좀 해줘, 이렇게 받아오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싸긴 싸요. 하지만 그 싸다는 게 그 렌트사에서만 더 저렴하다는 거지, 모든 렌트사에서 그렇게 사온 선구매가 저렴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선구매보다 그냥 주문 넣어서 하는데도 선구매보다 더 싼 렌트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가니 뭐니 하는 소리에 혹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군데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7번째, 차를 정하자. 이제부터는 좀 당연한 얘기, 구입하시고 싶은 차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차종, 차종을 못 고르시겠다면 월 렌트료라도 정하셔야 돼요. 그 차종이나 월 렌트료 정도는 정하셔야 그 다음에 상담으로 이런 옵션 이런 거, 아니면 고가격에 좋은 차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옷을 산다고 했을 때도 바지인지 티셔츠인지 아우터인지 신발인지 정해야 그 중에 어울리고 맞는 옷을 추천도 받고 구입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옷 사러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거의 사오지도 못할 뿐더러 사더라도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가 혹해서 충동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차도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차, 좋은 차를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8번째, 계약 기간을 정해라. 차종 또는 뭐 월 렌트료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계약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1년, 2년은 렌트료도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시는 계약입니다. 뭐 3년 부터 좀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결과 신차 장기 렌트카는 48개월, 그러니까 4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렌트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많은 렌트사들이 3년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4년을 계약하시고 3년 운행하고 반납하고 위약금 내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많아요. 5년은 4년보다 월 렌트료는 저렴하지만 그 차이가 많지 않아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4년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또 계약도 4년이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9번째, 필요한 1년 주행거리를 알고 있자. 신차 장기 렌트카는 그 주행거리를 설정함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 틀려지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설정을 해야 하거든요. 1년 주행거리는 뭐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던가 뭐 차로 영업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회사 다니시고 뭐 주말에 뭐 가족 여행이나 뭐 혼자 짧게 놀러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이라면은 1년에 2만 킬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여행을 좋아하신다거나 뭐 출퇴근이 길다거나 뭐 아니면 차로 뭐 영업을 좀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각각 상황에 맞게 필요한 주행거리를 계산해 보시고 모자르지도 남지도 않는 주행거리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한 주행거리보다 많이 그러니까 인수하시는 분들은 정한 주행거리보다 많이 운행을 하셔도 그냥 인수를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짧게 하시려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주행거리를 많이 설정하면 뭐 월 납입금이 많아지니까 이 손해가 아니라 월 납입금은 올라가지만 총 납입 만기 인수가가 대신에 저렴해지기 때문에 총 납입금은 주행거리를 적게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많게 하시는 게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하시는 분들도 최저 주행거리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또 운행을 하시다가 처음에는 인수를 생각하셨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쯤에 또 반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아니면 타보니까 또 나랑 안 맞아 차가, 뭐 이런 경우에는 반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가 설정한 주행거리보다 많이 타셨으면 그거에 대한 또 위약금을 또 물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본인이 운행하시는 거리를 대충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신차 장기 렌트카는 차 반장에서 하자. 이거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고객들한테도 저렴하게 렌트료를 주면서도 제 수익도 챙겨갈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말씀드릴 건데, 고객한테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저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익은 높여야 되지만 그 부담을 고객 쪽이 아닌 렌트사로 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또 비교 견적도 그냥 정말 한두 개 비교해서 여기가 보통 싸 해서 이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견적을 주셔도 저는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요. 제가 좀 의심이 많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최대한 양심껏, 마진도 양심껏, 차도 양심껏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중고차도 보면은 뭐 한 1년 하시다가 때려치시는 분들이 진짜 반 이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차 쪽으로 영업을 한 게 벌써 2002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물론 렌트는 만 2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차를 판매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편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노하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비교도 해보시고, 저 차반장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게 아니라면, 뭐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없지만 아니라면 저 차반장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렌트카 싸게 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드릴 게 생각보다 많아서 이 내용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꿋꿋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렌트, 좋은 차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세심한 남자 차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